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이번에는 좀 길었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 저희가 인사 나누고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 보면 항상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시간 공부를 위해 투자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간고사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세히 수업을 들으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성인 학습 동기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살펴볼 것이고, 또한 성인 학습자의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에서 동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학습에서 동기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내재적인 또는 외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개인의, 즉 학습자의 성장과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즉 학습의 지속성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기라는 것은 학습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심리적인 추진력, 내재적인 추진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맥락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 본인의 삶과 직업의 필요성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 삶에 관련이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기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학습 성과와의 연계성입니다.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탈률이 낮습니다. 또 학습 몰입도가 향상됩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 집중도가 높아져 이해와 기억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현업 적용 및 지속학습, 학습한 내용을 본인의 실제 업무나 생활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평생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동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내적 요인과 또 외적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이런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시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으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적 동기의 정의는 학습 그 자체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거나 개인의 성장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을 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5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 및 흥미, 두 번째는 자기실현, 세 번째는 자존감 향상, 네 번째는 성취감, 다섯 번째는 자기주도성. 이러한 것이 내적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나 성인 학습자, 즉 안드라고지 학습자들은 이러한 내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말합니다. 자기실현은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자존감 향상은 학습을 통해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겠습니다. 성취감은 본인의 현실 문제에 관하여서 관심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완수했을 때 느끼는 충만한 기쁨,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주도성은 본인 스스로가 학습 과정 또한 평가까지도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놀주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드러거지 특성이 내적 주요 요인이라고 5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기심,
흥미, 두 번째가 자기실현, 세 번째가 자존감 향상, 네 번째가 성취감, 다섯 번째 자기주도성. 이러한 것이 내적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적 동기의 정의와 특성은 어떤 것인지. 내적 동기는 외부 보상이 없이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형성하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를 형성하고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성인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다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외적 요인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내적 요인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이런 내적 동기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외부의 강요나 보상 없이 스스로 학습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내적 만족감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적 동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몰입,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적 동기가 높으면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이 공부하고 싶고 호기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향해서 본인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장 지향성,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적 요인은 학습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공부하는 것이 만족하고 개인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내적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들을 아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 흥미.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 흥미. 이것은 몰입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강력한 내적 동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드렸는데 이런 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몰입도의 증진. 흥미스러운 내용은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여서 학습에 몰입하게 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 향상. 이런 호기심과 흥미는 뇌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탐구. 궁금증을 풀려는 욕구가 학습을 하도록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이끌어져서 학습의 지속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자는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발적인 질문, 자극적인 질문이나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여서 학습자의 사고의 창의성을 유도합니다. 새로운 관점 제시, 익숙한 주제라도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신선한 최신 동향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탐색적 활동, 소그룹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토론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성 강조, 실제 삶이나 직업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성 강조. 이게 학습 준비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학습자가 본인의 삶에 이걸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이 학습 동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입니다. 자기실현, 자존감, 성취감 이런 것입니다. 학습을 통한 본인의 자기실현, 자존감 향상,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은 내적 동기를 강력하게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기실현, 자기실현은 자신의 욕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매슬로우의 최상위 욕구입니다. 제가 그때 매슬로우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매슬로우 욕구는 그 아래 단계가 성장시키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그 위 단계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기 힘든 사람한테
밥 먹고 사는 바쁜 사람한테 자기 실현을 하라고 막 요구한다는 것은 그 욕구 단계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공부 단계에 오신 분들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욕구 단계에서 최상의 욕구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단계 욕구가 있는 분들은 그 밑에 단계 욕구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례, 새 기술을 배워서 전문가로 성장한다. 꿈이던 분야를 공부해서 새 직업을 찾는다. 이러한 자기 실현 욕구가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 향상. 학습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동기입니다.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을 했더니 동료에게 인정을 받았다. 또 어떤 내용으로 자기 팀에 기여를 하게 됐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성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거. 청소년도 인정받을 욕구가 있지만 이게 성인들도 남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거나 인정받는 욕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취감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만족감, 보람 이런 것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핵심 요인 자기 실현, 이것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또한 발전시키고 이런 욕구를 자기 실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입니다. 자기 주도성. 안드라고의 관점에서 보는 자기 주도성은 성인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 주도성, 이것은 내적 동기를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주도성. 안드라고지의 관점의 중요성. 독립적인 존재로서 학습 통제권을 학습자가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학습 선택 시 내적 동기가 향상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과목에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 본인이 그 프로그램 내용에 참여했을 때 동기가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감 및 주인의식이 증대됩니다. 본인이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또한 평가까지도 본인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통제감과 선택권의 효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학습의 몰입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선택해서 그 학습 과정을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몰입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 문제가 본인 현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역량도 강화되고 또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학습 만족도가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설계 시사점. 이 교육자는 학습 목표 설정 시에 반드시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설계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습 자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도와 평가 방식 자율성 존중. 평가할 때까지도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 주도성, 즉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놀지가 말하는 안드라고지 관점에서 자기 주도성이 핵심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학습 요인, 핵심 요인, 내적 동기의 핵심 요인, 호기심, 자기 실현, 자기 주도성,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 그럼 외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외적 요인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외적 요인은 학습 활동 자체가 아닌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직업적인 발전, 사회적 인정, 금전적 보상, 이런 것처럼 외부 결과에 초점을 두는 동기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직업적 경력 발전, 승진 또는 이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동기라는 거죠. 또한 사회적 인정 및 주의, 본인의 주변의 칭찬,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또 어떤 내가 지위가 바뀌거나 사회 환경, 단체에서 장이 되거나 이럴 때 외적 동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적응,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부하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기대, 가족이나 동료,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력, 이런 것이 외적 동기. 금전적 보상, 장학금, 성과급, 이런 물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도 외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것은 금전적 보상은 어떤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성인학습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외적 요인과 활용 포인트. 성인학습자는 종종 구체적인 외부 목표를 가지고 학습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자격증을 얻겠다, 아니면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배우겠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외적 동기를 이해하고 학습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보다 높은 학습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5가지로 나타났죠. 직업적 발전 및 승진, 학습 목표를 본인의 직무 역량 강화와 명확히 연계했을 때 동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인정 및 지위, 성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이 나온다든지 졸업장, 자격증, 우수장, 우수 상장, 이런 것이 다 이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환경 적응. 새로운 본인의 기술 변화, 사회적 변화, 특히 핸드폰이라든지 SNS, 또한 인터넷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AI는 매일 새로운 도구들, 그 다음에 그 AI 채팅봇들도 날마다 바뀌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에 관한 환경 적응이 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기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책임감 부여하고 중요성을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전적 보상, 학습 참여를 위해서 소정의 인센티브, 장학금, 이런 것이 내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장학계들을 운영하지만 이런 것이 내적 동기를 저해하는 유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것이 내적 동기를 저해할 유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 동기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을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이 내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인학습의 특성은 안드라고지, 즉 내적 동기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외적 요인 또한 무시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외적 동기의 한계와 내적 동기와 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적 동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외적 동기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내적 동기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단기적 효과가 피상적이다. 외적 동기가 사라지면 금세 사라진다는 거죠. 이번 1학기 때 공부를 잘했으면 2학기 때 상을 못 받으면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이나 이런 쪽에 집중되다 보면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학습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균형 전략, 시너지 효과를 참고해야 됩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균형 있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야 돼요. 자율성 존중, 긍정적 피드백, 협력적 환경 요소, 이런 식으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같이 관련 있게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학습 결과를 얻게 되는 외부적인 보상이나 피하고 싶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을 이 외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있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학습에서는 제가 그 안전벨트 말씀드렸죠. 안전벨트 우리가 안 차고 있었는데 띠띠띠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적 동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도 외적 동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그러니까 이거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한 직장 내 지위가 향상되거나 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지위가 가져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을 사회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 급변하는 사회나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한 가족이나 동료의 기대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동료 기대가 자기한테 압력이 될 수가 있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가족들이 아빠 학교에 공부하시는데 이번에 뭐 성적 잘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이번에 했는데 내가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가족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압박감으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적 보상, 뭐 참여수당, 이 공부를 하면 참여수당을 받거나 학습수당을 받거나 장학금 받는 것, 이런 직접적인 물질적인 혜택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인 학습자의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한 외적 요인 또한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성과 유연성 설계. 목표 설정하거나 피드백을 강화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돕고, 또 본인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 즉 각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그 학습자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그 학습자가 내적 성취감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즉 촉진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 내용이 실제 삶과 업무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개인마다 다 목표가 다르고 각자 삶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달성 과정에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요구 분석, 학습자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 과제가 있는지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례 연구 및 실습, 실제 사례와 관련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 유용성을 체감하게 합니다. 문제 중심 학습, PBL이라고 하죠. 실제 문제를, 본인이 겪을 만한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실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큰 성취감을 갖고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동기가 가장 큰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의가 안 들어보지 5가지 요인에서 6가지 요인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요인입니다.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을 왜 내가 학습해야 되는가? 이걸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아는 것은 안드라고지에 확장된 6가지 요인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공부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 어떤 목표가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내적 성취감을 도달하는데 상당히 큰 학습 동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